저는 당 대표도 그만두고 국회의원도 사표내고 다음 총선 불출마 선언도 하고 교수가 되어서 파리에 열심히 연구 강의를 하고 있는데 2년 전 전당대회를 가지고 소환해서 서울중앙지검 부패 수사 2부 7명 모든 검사가 총동원되어 정치적 기획 수사를 하는 것은 해도 너무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유불급입니다. 전화 안 받습니까? 예, 지금 전화 안 받습니다. 전화까지 안 받을 필요 있나? 따로 부장님이랑 통화 안 하고 직접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직접 제가 한번 통화를 하고 싶어서 연결이 안 됩니까? 나가시죠. 존경하는 주위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저 송영기를 구속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2년 전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수수 논란에 대하여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달 22일 파리 기자회견과 24일 귀국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은 저의 책임이고 저를 소환해서 수사하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귀국하여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저를 소환하면 자연스럽게 검찰 수사에 대해 말할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귀국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검찰은 저를 소환하지 않고 저의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20대 막 결혼하여 갓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신혼부부, 혼자서 어린 아들을 키우면서 힘겹게 일하고 있는 워킹맘, 검찰은 20, 30대 비서들을 압수수색, 임의 동행이라는 명분으로 데려가 협박하고 윽박지르는 무도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다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범죄 행위가 있다면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겠지요. 증거에 기초한 수사를 해야지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불러서 별건 수사로 협박하고 윽박질러 진술을 강요하는 전근대적 수사는 안 됩니다. 인생털이 먼지털이식 별건 수사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인격살인을 하는 잔인한 검찰 수사 형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피의 사실이 유출되어 전 언론에 공개되어 매일매일 언론이 추측성 기사를 남발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고 녹취를 하는 행태는 정말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저 역시 일주일 동안 말할 수 없는 명예훼손과 심리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왜 검찰 수사를 하면 자살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겠습니까? 특히 특수부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사가 아니라 미리 그림을 그려놓고 그것에 짜맞추기 수사를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사건은 당연히 공안부에 배당되어 수사해야 될 사안입니다. 장관이 직접 하명 수사를 하는 부서가 담당함으로써 정치적 기획 수사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법무장관까지 이 사건 피의 사실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리와 형사소송법상 공판 중심주의를 비롯한 모든 원칙을 위반하는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권력형 범죄 수사를 방해하는 권력의 간섭을 막기 위해
언론을 이용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야당이나 반대파를 탄압하기 위해 검찰이 언론과 유착하게 되면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국민의 기본권은 풍전등화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증거가 안 나오니까 저의 주변을 샅샅이 모두 파헤치는 인생털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사건이 시작된 주범으로 강매부 씨를 지목하고 수사를 했지만 사실을 밝혀내지 못해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저의 보좌관 박용수에 대해서는 소환을 했다고 아직까지 부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28일 이정근 씨가 서울중앙지검 부패수사 2부와 JTBC를 피의사실 유포와 공무상 기밀 누설죄로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일한 수사의 근거였던 이정근 씨의 신빙성 없는 녹취록은 증거 능력도 부족하고 이후 재판 과정에서 이정근 씨의 진술 번복으로 기소를 할 수 없게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에 다급해진 검찰은 증거를 조작하기 위해 갑자기 29일 아침 저의 집과 저의 식권들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등 6군데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참고인을 임의 동행하여 가정 협박과 회유를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는 인디안 기우제처럼 뭔가 나올 때까지 수사한다는 마구잡이 수사는 심각한 인권 침해로 연결될 것입니다. 참고인이나 주변 인물의 신상 정보가 아무런 통제 없이 언론에 유출되고 수사상 획득한 정보가 바로바로 언론에 실시간 보도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피의자라 할지라도 출국 정보가 언론에 공개되면 안 되는데 참고인 일본인의 출국 정보가 언론에 바로 유출되는 것은 검찰이나 법무부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출입국 관리소와 해당 언론에 대한 고발 조치를 할 것입니다. 이정근 씨가 구속된 상태에서 과연 이정근 본인과 변호인의 입회 없이 녹취록이 추출되어 언론기관에 유출되었다고 하면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와 JTBC는 공무상 기밀 누설과 피의사실 공표죄의 공범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4월 12일 압수수색과 동시에 JTBC 녹취록 보도가 될 수가 있는가요? 이정근 씨의 변호인 정철승 변호사가 서초경찰서에 중앙지검 부패 수사 2부 검사들과 JTBC 관계자들을 고발했습니다. 서초경찰서는 즉각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별건 수사는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초로 압수영장에 기재된 9,700만 원 돈봉투 의혹 사실에 집중하여 규명하되 실제 사실이 부풀려진 것으로 판단되면 중단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는 10년 이상 유지되어 온 사단법인이자 기재부 지정 기부단체인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명백한 정치적 탄압 행위입니다. 회계장부를 압수해갔으니 분석해보면 나오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먹사연 회원이자 고문으로서 회비와 후원금을 내왔지 한 푼도 먹사연의 돈을 쓴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해야지요. 그러나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1년 동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 3부는 이재명 대표 수사에 올인하였습니다. 그런데 별 효과도 없고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욕 외교와 경제 무능으로 민심이 계속 나빠지자 2부가 나서서 일부 언론과 야합하여 송영길을 표적 삼아 정치적 기획 수사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범죄 혐의 사실이 제1야당의 현 대표와 전 대표 관련 사건 말고는 없는 것입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을 담당해야 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야당 수사에만 올인해서야 되겠습니까? 해도 너무하면 안 됩니다. 물급필반 과유불급입니다. 조용히 하고 좀 들어봐요. 민심 위반을 검찰 수사로 바꿀 수 없습니다.
저는 당 대표도 그만두고 국회의원도 사표 내고 다음 총선 불출마 선언도 하고 교수가 되어서 파리에 열심히 연구 강의를 하고 있는데 2년 전 전당대회를 가지고 소환해서 서울중앙지검 부패 수사 2부 7명 모든 검사가 총동원되어 정치적 기획 수사를 하는 것은 해도 너무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요 벌금입니다. 라이온 킹이라는 영화를 아실 것입니다. 무파사가 동생 스카의 억울한 음모로 죽고 나서 아들 신바는 쫓겨나게 됩니다. 스카와 하이에나들이 지배하는 밀림은 생기를 잃고 회색빛으로 변했습니다. 윤석열 정권하에 대한민국이 음울한 검찰공화국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 서훈 국정원장, 노영민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관련 인사 700여 명이 수사와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과 비굴하게 굴종하면서 제1야당 대표는 만나지도 않고 수사 대상으로 구속시키려는 정치가 과연 제대로 된 정치인가요? 대한민국의 사상 최대 무역 적자의 경제 국방 외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외교로 한반도는 한미일과 북중러 삼각동맹이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여 3차 세계대전과 핵전쟁의 발화점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집권 1년 내내 전 정권의 야당 기획 수사만 하다 세월이 가고 있습니다. 국민 통합은 물 건너가고 극단적인 분열과 적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정치적 기획 수사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정근 개인 비리 사건에서 별건 수사로 또 송영길 주변에 대한 이중 별건 수사를 하는 탈법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일부가 맡았던 박희태 국회의장 전당대회 금품 수수 사건처럼 서울중앙지검 공안 일부로 이 사건을 이첩해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서민들의 살림살이 국가 외교 안보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을 짜증나게 질질 끌어 총선용 정치 수사라는 비난을 받지 말고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로 인하여 심리적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는 저를 도와준 분들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살다 죽는 목숨입니다. 덤불 5년입니다. 인생은 새홈치마입니다. 비겁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저희 주변 사람들에 대한 비겁한 협박 별건 수사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주변 사람 대신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읽은 기자회견문 자료는 이 회견이 끝나는 대로 저희 선종문 변호사님이 기자 여러분께 전부 이 파일을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께서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찰에서 소환 사진 출석하신 이유를 먼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검찰에서 소환 요구가 없었는데 송영길이 왜 자진 출두했느냐, 정치 쇼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파리에 놀다 있다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파리의 국가적인 약속으로 파리에 프랑스의 레종 도네르 국가훈장을 2개 받은 유일한 대한민국 정치인입니다. 대한민국 주불 대사의 초청으로 파리 경영대학원 교수로 임용되어서 강의실을 배정받고 연구실을 배정받고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을 검찰이 사실상 소환한 거 아닙니까? 언론에 다 유출해서.
그렇게 왔더니 제 발로 걸어온 사람을 출국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수사도 않고 있습니다. 일주일째 지금 혼자 있는데 이게 저로서는 무슨 이유인지, 어떻게 수사를 할 것인지, 파리 경영대학원에서는 언제 끝나고 돌아올 수 있는지 계속 문의가 옵니다. 내년 6월에는 저를 명예 박사학위를 주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제가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확인하고자 오늘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검찰이 하는 얘기를 제가 이중 별건 수사로 했는데, 이정근 개인 비리 관련 사건을 수사하다가 이 녹취 파일이 발견된 거 아닙니까? 정철성 변호사님 말씀한 대로 그 사건과 관련이 되지 않는 이 녹취 파일을 변호사와 본인의 입회 없이 임의로 분석해서 언론기관에 유출했다고 한다면 심각한 범죄 행위이고, 이것은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초로 2년 전 전당대회가 끝났고 제가 지금 정치도 하고 있지 않는데 저를 소환해서 이런 정치적 기획 수사를 한다는 것은 용납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 대표가 직접 처리했다는 녹취록까지 나온 상황인데 몰랐다는 해명을 좀 납득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으신 걸로 아는데 이에 대해서도 좀 한 말씀 해주시죠. 강내구 감사가 조사를 받았지만 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그 검찰 조사에도 전혀 그런 얘기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녹취록이라는 게 한두 개도 아니고 3만 개가 되는 녹취록의 일부 내용만 추출해서 말한 것의 신빙성은 검찰과 법원에서 다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돈봉투 살포 자체에 대해서 별로 언급을 안 하셨는데, 돈봉투 살포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이신지 아니면 있었지만 모르셨다는 입장이신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은 제가 전당대회라는 게 100만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전당대회이고, 저는 후보로서 30분 단위로 전국을 뛰어다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검찰이 소환해서 조사할 것이고, 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저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고, 또 기소가 된다면 법정에서 다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살포 자체는 있는지 없는지 확신할 수 없다는 입장이신가요? 그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수사를 통해서 대응하고 법정에서 다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입주항문에서도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 후원금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후원금이 경선 자금으로 쓰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제 부인하시는 입장 여전하시죠? 그건 의혹도 필요 없이 회계작물을 가져갔으니까 분석해보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는 제가 고문으로서 저의 정책적인 싱크탱크 역할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이 지역구를 넘어서 전국적 정치를 하고자 하면 싱크탱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먹사연 싱크탱크 도움 때문에 제가 인천 국회의원이 가덕도 신공항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부산, 울산, 경남의 경제발전 계획을 제시할 수가 있었습니다. 싱크탱크 도움 없이 어떻게 국가적 전체 사안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최근 기후위기 문제나 원전 폐기물 처리 문제나 핵연료 재사용 문제, SMR 문제도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의 박사들을 통해서 제가 자문과 토론을 통해 정책적 제안을 받고 프랑스에 가서도 공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기획재정부의 기부금 지정단체로 지명되어 있고 국가사단법인으로 승인된 공적인 조직입니다. 여기에 회계장부를 압수해 갔으니 투명하게 분석이 돼서 관련이 없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파리에서 방금 말씀하신 연구소 회계 담당자 박모 씨 만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네. 사건에 대해서 논의를 좀 어떻게 하셨나요? 이 사건이 나기도 전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아무도 생각할 수가 없었다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분의 출국 정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의자도 아닌데 모 신문에 보도돼서 됐다는 것은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나 권력기관이 언론기관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알 수 없었던 사안인데, 이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로 두 관련자에 대한 고소를 할 생각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해외에 가는 것을 아무런 관련 없는데 그 정보가 유출되면 이 대한민국이 도대체 어떤 사회입니까? 이게 어떻게 사생활이 보호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분은 프랑스를 한 번도 여행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단체로 프랑스를 여행해서 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저 한 번 만났을 뿐인데 그게
이번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 사건이 터지기도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지난 12일에 압수수색한 이후로 먹사연에서 이제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정황도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그런 문제는 다 법정과 검찰에서 대응해 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검찰이 수사권이 있으면 저희는 방어권이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모든 것을 저보다가 별건 수사를 하고 없는 것도 만들어서 하는 검찰 아닙니까? 진정한 검찰이라고 한다면 별건 수사를 중단해야 되고 관계된 증거가 아니면 수사를 중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계신 기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누구라도 검찰 특수부가 지명을 해서 모든 것을 샅샅이 뒤진다고 한다면 이 대한민국 사회가 정말 민주국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 사항이 없으십니까? 지난 두 번째 압수수색 하실 때 현장에 안 계셨던 걸로 아는데 따로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누구라도 저는 그래도 20년 넘게 정치한 사람도 이렇게 힘든데 누구라도 여러분이 언론에 임의적으로 추측 기사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고 매일 연일 보도되면 집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그래서 그래서 좀 조용하고 한장한 곳에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정말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심각한 일입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얼마나 이 검찰의 이 수사가 무도한지 여러분 저만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렇고 조국 장관이나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누구라도 한 사람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변론을 할 수는 없고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제가 집에 없던 가지고 문제 삼을 일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제 발로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제 발로 파리에서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정상 조사를 못하겠다 검찰에서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검찰이 얼마나 준비가 안 됐으면 내가 오는 것은 준비가 안 됐다고 말했습니까? 왜 그러면 준비도 안 된 검찰이 이 사실을 유포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온 사람을 완전히 명예를 훼손시키고 파리 일정을 취소하게 돌아오게 만들었습니까? 좀 제대로 증거를 가지고 준비해서 필요할 때 소환하면 제가 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 조율해서 다시 출석하실 의향도 있으신가요? 네? 추후 조율해서 다시 출석하실 의향도 있으신 거죠? 아니, 그 문제는 뭐 더 질문 사항이 없으면 오늘 기자회견 내용은 기자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전화를 검찰에 제출해야 될 상황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제가 현장에 없었으니까 다음에 제출했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날 제출했습니다. 네. 검찰이 소환하겠지. 감사합니다.